안녕하세요. 아비투스의 박승원입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촬영을 딱 버튼을 누른 순간 발견했습니다. 오늘 풀 문제가 교원대 부고가 아니라 세강고등학교 2023년인데 이걸 못 바꿨네요. 네, 오늘은 2023년 세강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 원파트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풀어보는 거에 앞서서 잠깐 분석을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안녕하십니까, 박승원입니다.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놀아야 됩니다. 열심히 논 친구들이 나중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노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논 만큼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오타를 찾았습니다. 오늘 2024년 교원대부고 2학년 게 아니라 2023년 세강고등학교 2학년 수원 파트 1학기 기말고사인데 못 바꿨네요. 네, 다음번에는 잘 준비하고 카메라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에 앞서서 오늘은 조금 먼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일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잘할 수 있고 수학 공부는 하면 된다. 네, 저도 유튜브 그냥 합니다. 그냥 시작했습니다. 했으니까 뭐든 되겠죠. 그러면 더 잘하기 위해서 아실 분은 아실 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보면 조금씩 그나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발전을 하고 있는 저를 응원해 주시고 친구들도 일단 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은 발전을 할 겁니다.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온갖 고통과 시련이 있을 건데 잘 이겨내시고 우리 모두 친구들과 저도 모두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할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 난이도는 최하부터 상까지 이런 분포되어 있습니다. 뭐 중 문제가 12문제, 13문제, 상 문제가 4문제, 뭐 하 문제가 뭐 두세 문제 이렇게 있고요. 영역별로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8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6문제, 문제를 추론해야 되는 문제 2문제, 그냥 단순 계산이 4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파트들에서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수열의 합에서 7문제, 사인, 코사인 법칙의 2문제, 그래프에서 2문제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저도 지금 수업 중간중간에 우리 고2 친구들한테 가장 강조를 하고 있는 파트가 수열과 사인, 코사인 법칙이에요.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냐? 사인, 코사인 법칙은 중학교 이후로 도형을 직접적으로 배우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도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내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도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인 삼각형의 닮음, 합동, 원의 성질 이것들을 요리를 너무나 잘해서 사인, 코사인 법칙의 문제를 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수열의 합 같은 문제는 요즘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평가원 그 수능 시험장에 중킬러 문제로 수열의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많이 그 문제들을 접해보고 문제를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 번에 나오는 답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찾아가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좀 많이 힘을 실어서 이 두 파트에 수열의 합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힘을 실어서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또 문제를 같이 풀어볼 건데 전부 다는 아니고 예, 주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섞인 주요 문제들을 시작을 할 건데 꼭 한 번은
직접 풀어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푸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어요? 네, 주요 문제 11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어렵다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주춤했을 것 같은 문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11번이에요. 11번이고, 일단은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고요. 우리의 O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관한 문제고요. 딱 시작하자마자 딱 멈칫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병과 그 대각의 크기를 줬어요. 그럼 병과 그 대각의 크기를 알면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사인 법칙이다.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될 친구가 OQ입니다. 그러면 OPQ의 각의 크기도 알아야겠죠. 그럼 OPQ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식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6은 사인 OPQ의 OQ라고 들어가면 되겠죠. 뒤에 건 필요가 없죠.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건이 아닐 거니까. 그럼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럼 자, 나는 OQ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OQ는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6 곱하기 사인 OPQ입니다. 그쵸? 자, 우리 세타라고 표현했는데 이 세타라는 각의 크기는 0도보다는 커야겠죠. 그리고 앞에 나와 있지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파이니까 파이 빼기 4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거예요. 자, 그럼 얘가 4분의 3파이, 그럼 사인 4분의 3파이는 사인 2분의 파이보다 큰 각만 큰 거니까 그럼 사인 값이 최대 값을 가지는 게 1이 될 겁니다. 자, 얘네들은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사인 값만 최대가 된다면 우리 OQ의 길이도 최대가 되겠죠. 그럼 사인 값이 1이 되고 그럼 OQ도 덩달아 최대값이 될 겁니다. 그럼 계산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분의 6이 될 거니까 답은 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2번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제라고 느낌이 들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조금 친구들이 한번 발을 헛딛고 갔을 것 같다라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니까 시그마 1부터 n까지 ak라고 했으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sn이 바로 나왔을 거고 sn-1을 해서 an을 구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가가면은 문제가 조금 꼬여요. 문제 안 풀릴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얘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얘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시그마 n 값이 m보다 ml 들어갔을 때부터 20까지 합을 0보다 크다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1부터 20까지의 합에서 1부터 n-1까지의 합을 빼주면 우리는 n부터 20까지의 합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같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n에 얼마 넣으면 될까요? 20을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n에 관한 2차식을 우리 fn이라고 할게요. fn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f에 20이 들어간 값이 될 거고 이 친구는 f에
n-1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얘가 0보다 크대요. 네, 0보다 크대요. 그럼 결국 f20의 값이 fn-1보다 큰 m의 값을 찾으시오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럼 fn은 우리 한번 2차식으로 나왔을 거니까 fn을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까요? n제곱 마이너스 28n 플러스 자, 이거 인수분 했다라고 가정하면 13 곱하기 15로 표현하면 될 거고요. 요거 나머지 계산 다 해주면요. 더해졌으니까 빼주면 그리고 45라는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50이 나옵니다. 그럼 fn은 n-13, n-15에다가 마이너스 150이 됩니다. 됐죠? 그럼 fn을 그래프로 표현 한번 해볼 건데 13과 15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150이 나온대요. 13, 15가 들어가게 되면 동일한 마이너스 150이 나온다고 해요. 그럼 F20은 얼마일까요? F20. 20 들어가게 되면 7, 5, 35죠? 35에서 150을 빼니까 마이너스 115가 될 겁니다. 그럼 20이라는 친구는 여기 정도에 있겠죠? 이차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좌우 대칭이에요. 지금 마찬가지로 13과 15가 똑같잖아요. 요만큼의 5가 차이가 나니까 요만큼 5 차이가 난 대로 가면 8입니다. 그 8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쵸? 그럼 F20이 커야 되는 거니까 그럼 19, 그쵸? 18, 17 얘네들은 F20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F8보다는 크면 더 작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9부터 19까지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9부터 19까지는 더하면 안 되고 n-1이 9부터 19까지니까 m이라는 값은 10부터 얼마까지? 20까지겠죠.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첫 항 10과 20을 더할 거고요. 그 항의 개수 몇 개가 되냐면 1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면 15 곱하기 11이 돼서 15 곱하기 11 그럼 얼마입니까? 165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요걸 만약에 처음에 SM 빼기 SM-1을 했다라면 좀 돌아가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조금 당황해서 조금 문제를 손을 못 댔을 수도 있는데 문제를 보자마자 푸는 거 연습을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를 조금 들여다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4번이고요. 문제가 조금 깁니다. 문제 좀 길어서 문제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수학적 기납표 증명이고요. 우리가 이걸 기본적으로 좀 생각할게. 첫 번째, n이 1일 때를 성립함을 보여주시고요. n이 k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겠죠. 그럼 마지막 n 값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셔야 되는 게 이 수학적 기납법의 방법이죠.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을 할 거고요. 그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함을 보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좀 수업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n1 집어넣고 k 집어넣고 그 다음번에 k 플러스 1일 때의 모습을 2번에서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n이 1일 때 성립한다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거니까
K까지 집어넣었어요. 그게 같습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만들자고요. 그러면 내가 원래 K 플러스 1이 들어가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3이 될 거니까 뒤에다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3분의 1을 더합시다. 그럼 좌변에 더했을 거니까 우변에도 똑같이 노란색 파트를 네모라고 할게요. 요 네모를 더해줍니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방법이에요. 그럼 가는 얘가 가가 될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럼 뭐 한 겁니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냥 계산을. 자, 문제를 계산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되겠죠. 좌변, 우변을 계산하면 됩니다. 4배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K와 3K 플러스 5 하고 요 더하는 가정들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1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변에. 그럼 요거를 정리를 한 게 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요 친구가 얘랑 더해지려면 통분을 해야겠죠. 통분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밑에 분모가 똑같이 만들어져야 되니 여기 K 플러스 3이 곱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얘가 통분을 했을 때 더해지려고 하면 지금 분모에 4도 없고요. K 플러스 2도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4랑 K 플러스 2가 곱해지면 될 겁니다. 자, 요 과정인 거예요. 그럼 나에 들어갈 친구는 뭐냐면 나에 들어갈 친구는 K 플러스 3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에 들어갈 친구는 4와 K 플러스 1이 있을 거니까 그럼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3이 곱해진 거. 아하, 얘네가 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문제 뭐야? 집어넣는 거니까 뭐 가에 F에다 2, G에다 2, H에다 2 이렇게 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n이 k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요. n을 k일 때 성립함을 가정을 할 거고요.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모습을 내가 두 번째 형태에서 이끌어내시면 됩니다. 주로 더하거나 빼는 건데 뭐 어떨 때는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한정 짓지 마시고요. 여기서 넘어가는 것들을 좌변, 우변 더해주면서 똑같이 k 플러스 1일 때의 모습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는 16번 문제입니다. 예, 문제를 읽고요. 그림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예, 삼각형 있고요. 각이 3분의 파이고요. 수선의 발을 내릴 거고요.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거고 D를 2라고 합니다. 그때 FBC의 넓이가 루트 3이고요. BD 곱하기 C2를 하십시오. 라는 문제예요. 문제 좀 다가갈게요. 지금 문제가 BD 곱하기 C2를 하랍니다. BD 곱하기 C2를 하랍니다. 그리고 뭐 따로 주어진 거는 없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게 수선의 발이래요. 수선의 발이래요. 자,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과정을 잊어먹은 친구는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을 건데 뭐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여기가 수선이네, 수직이네. 어떤 한 지점에서 어떤 한 직선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요런 원이 있을 거야. 요런 원이 있을 거야. 그때 원주각이 항상 90도니까 요 4점이 공원점
공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원점. 오늘 유난히 리모컨이 안 먹는 날이네요. 자, 요 네 점이 한 원위에 있는 공원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름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원주각들은 90이다. 그럼 우리 원주각에 대한 성질들을 좀 써야 될 거예요. 자, 요거를 x라고 표현할게요. 요 각을 x라고 표현을 하면, 자, 여기 C와 D를 호로 가지는 원주각이 여기도 있겠죠. 그럼 똑같을 거예요. 그리고 E와 B를 호를 가지는 원주각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개가 같을 거고, 지금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문제가 좀 올라가 볼게요. FBC의 넓이가 루트 3이다. FBC의 여기 길이를 A, 여기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끼인 각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구해야 될 게 여기 끼인 각이 얼마일까요? 끼인 각이 얼마일까요? 이제 찾으러 가야겠죠. 자, 큰 삼각형 3분의 8 수직이니까 60과 90이니까 여기는 3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30과 90의 외곽이니까 여기가 120도가 되겠네요. 됐죠? 그럼 삼각형 FBC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AB를 곱하고 사인 120을 할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 될 겁니다. 얘가 루트 3이래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AB가 얼마가 되냐면 4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BD와 CE의 곱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각기 같은 삼각형들이 조금 보여요. 어떤 게 또 같냐면 자,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60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30도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흰색 삼각형, 여기 흰색 삼각형이 닮은 꼴이 될 거고요. 지금 XX 주황색 동그라미, 주황색 동그라미 여기 두 개 있는 삼각형이 또 닮은 꼴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길이 B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를 A라고 뒀어요. 그럼 사인으로 30도, 90도니까 사인 30을 하게 되면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 여기 자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F의 길이는 A의 반 2분의 A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30이니까 90이니까 사인으로 했을 때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 얘를 B라고 했을 때 얘를 2분의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BD 곱하기 이 C의 길이는 A 플러스 2B와 B 플러스 2분의 A를 곱한 것과 같겠네요. 그럼 AB 2분의 A제곱 2분의 B제곱 플러스 4분의 AB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B 값이 4였을 거니까 4와 1. 근데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뭘 하면 돼요? 자, 여기가 2였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4가 될 겁니다. 그쵸? 1대2가 되었을 거니까. 그럼 우리, 자, 여기서 코사인 법칙 나와야겠죠? 두 변과 끼인각, 그리고 마주보는 길이를 알고 있을 때. 맞죠? 그럼 코사인 법칙을 이제 바로 쓸 건데, 코사인 120은 2a b분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16이 됩니다.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ab가 4였어요. 그리고 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구하면 되겠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자, 2 없어질 거고요. 4가 넘어올 거고 16이 넘어올 거니까 여기 플러스 16. 그래서 20. 그래서 여기 20이니까 여기 전체는 2분의 20이니까 10 그리고 15가 정답이 될 겁니다. 맞죠? 2. 아,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네요.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마이너스 4와 플러스 16이 되어서 12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가 15가 아니라 여기 12. 그러면 여기가 6. 그러면 5 더하기 6이니까 11이 답이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우리 다시 한번 원의 성질, 삼각형의 성질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18번 문제고요. 이 18번 문제는 넓이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넓이냐면 넓이가 같은 평행선 위에 밑변의 길이 비에 관해서 넓이가 어떻게 나눠지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냥 등차 수열을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이용한 것밖에 없고 지금 그러니까 문제의 키 포인트는 넓이들을 분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 B를 2대1로 내분을 했고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길이 B가 2대1이에요. 2대1. 그리고 APQ의 넓이가 3이고요. 공차가 2인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5,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2대1을 왜 줬냐? 문제 이 2대1을 줌으로써 우리 넓이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등차 수열을 그냥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길이 B로 나눈 거다. 자, 볼게요. 자, 여기 R점을 B와 연결을 할게요. B와 연결을 하게 되면 삼각형 ABR이 2대1로 넓이가 분할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여기가 4가 되면 되겠죠. 그럼 밑에가 7이라고 했으니까 남아있는 여기 길이가 3이 되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나는 지금 문제가 그린 포인트가 뭐냐면 AR분의 CQ예요. AR분의 CQ의 값을 X라고 한대요. 자, 그럼 문제를 어떻게 또 가볼까요? 전체 넓이로 가겠습니다. 삼각형 A, B, C를 가지고 넓이가 12고 3입니다. 넓이가 10이고 3이니까 자, 요렇게가 12대 3으로 떨어지니 4대 1이 될 거예요. 그쵸? 4대 1이고 나는 AQ 대 QR을 삼각형 APR에 관해서
3과 5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이 3과 5로 어떻게 나눠졌냐면 이 넓이, 이 길이 자체를 전체 4라고 얘기를 했을 거니까 뭐 길이비를 나타내면 되겠죠. 여기는 4를 전체 8에서 3만큼 가져간 거고 여기는 4를 전체 8에서 5만큼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2분의 3만큼이 될 거고 여기는 2분의 5만큼이 되겠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이제 또 어디를 봐야 되냐면 크게 보면 되겠네요. 빨간색으로. 자, 요렇게 맞죠? 4대 1. 그리고 나는 AR분의 PQ. AR분의 PQ 맞죠? 예, AR분의 CQ네요. AR분의 CQ. AR분의 CQ. AR은 내가 지금 전체 4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4라고 얘기했고, CQ는 2분의 5와 1을 더하면 되겠네요. 2분의 5와 1을 더할 거니까 4분의 2분의 7. 그래서 8분의 7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X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8X입니다. 그럼 8 곱하기 8분의 7을 하면은 우리가 바로 정답 7을 구할 수가 있네요. 등차수열을 그냥 이용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길이를 b로 나눠서 넓이도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떤 한 지점에 의해서요.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이용한 겁니다.